자, 그 다음에 안 푼 문제 봅시다. 10번, 11번 봅시다. 자, 10번 문제는 단수 계산 문제 같은데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나의 문제 어딨냐? 자, 메테인의 연소 화학 반응 쉽죠? CH4를 이거 태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H2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주면 탄소 원자 1개,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4개, 그 다음에 산소 원자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4개.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1대 2대 1대2입니다. 그리고 요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반응물 쪽의 개수의 합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3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성물 쪽의 개수의 합도 1, 2니까 3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물 쪽과 생성물 쪽의 개수의 합이 똑같으면 메테인이 남든 산소기체가 남든 둘 다 남든 둘 다 완벽히 소모되든 경우에 상관없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는 일정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쪽의 개수의 합이 똑같은 경우. 그럼 아무 숫자 한번 넣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기 10씩 넣어볼게요. 10씩. 반응 전에 20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대2로 반응하니까 1대2로 반응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도 안 남고 이게 5몰 남아요. 그 다음 1대2 대 1대2니까 10몰 생기고 뭐 하는 거야 지금? 1대2니까 요게 5몰 쓰이고 10몰 쓰이죠. 그래서 요게 5몰 남고 이게 다 소모되고 그 다음에 1대2 대 1대2니까 여기 5몰 생기고 10몰 생깁니다. 그럼 반응이 끝난 후에도 20몰이잖아. 이런 식으로 뭐 A가 다 쓰이든 B가 다 쓰이든 둘 다 조금씩 남든 즉 반응이 진행되는 중간이든 아니면 다 소모가 되든 상관없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가 똑같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야? 그냥 보기 보면 되네. A와 B는 같다. A는 요거고요. 와, B가 안 보여. B는 요겁니다. 그치? 그럼 A와 B는 같고요, 개수. 그 다음에 생성되는 CO2와 H2의 질량비는 1대1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1몰 생길 때 H2 2몰 생기잖아요. 그럼 CO2 1몰은 44g이고 H2 2몰은 36g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지 않죠. 그 다음에 메테인 8g을 연소시킨대. 8g 완전 연소시킵니다. 자, 메테인은 분자량이 얼마예요? CH4 분자량이 16입니다. 근데 8g을 연소시키니까 분자량 16으로 나눠주면 메테인 8g이라는 것은 메테인 2분의 1몰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생겨요? 이산화탄소가. 여기 개수가 지금 1대1이니까 이산화탄소도 2분의 1몰 생기겠죠. 근데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1몰 생성된다. 그렇으니까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CH5로 이루어진 기체 상태의 탄수화물이 있대. 그러니까 C 몇 개인지 몰라, H 몇 개인지 몰라, 그 다음에 산소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1몰을,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전과 후에 부피비를 나타낸 거래. 그 다음에 H2는 수증기의 형태로 발생했대. 그래서 몰라, 하여간 써볼게요. 자, 산소기체랑 반응시켰어. 연소시켰어. 탄화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산소가 추가가 되면 탄소화물이라고 해. 야, 졸려서 나갔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뭔 의미야. 근데 CH5로 구성된 탄소화물도 당연히 태우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수증기 형태로 발생했대. 그럼 뭐야? 반응물 생성물이 다 기체란 얘기죠. 그럼 뭐야? 기체의 부피비는 반응할 때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 개수비랑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게 지금 탄수화물 가 1몰이 했는데 10리터라고 해서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요거 10리터와 요거 30리터를 반응시켰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반응 흐르 보니까 O2 기체가 5리터가 남았네. 그럼 이게 다 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10리터 다 쓰일 때 요거 25리터. 나 오늘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잘 봐요. 틀리나 안 틀리나 잘 봐야 돼. 25리터가 사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CO2 20리터, 그 다음에 H2 20리터 생성됐다는 뜻입니다.
됐죠? 이거잖아. 그런데 다 기체니까 기체가 반응할 때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2대 5대 4대 4가 되겠지. 맞냐? 5로 나누면 2대 5대 4대 4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 2대 그 다음에 5대 그 다음에 4대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어요. 됐나요? 됐지?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 쪽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아야 돼. 탄소 개수가 4개야. 그럼 탄소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돼. 왜냐면 앞에 2가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수소 원자 개수는 8개네. 생성물 쪽에. 그럼 반응물 쪽에도 수소 원자 8개려면 4가 돼. 됐어. 산소 원자 몇 개예요? 산소 원자. 빨리 몇 개야? 산소 원자 12개잖아. 그럼 반응물 쪽도 12개여야 돼. 근데 이미 여기 몇 개 있어? 10개 있지. 그럼 여기 2개여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겠지. 됐어? 메탄올이 메탄올. CH3OH. 아, 몰라도 돼요. 그때 생성된 CO2의 질량은 88g이래. 이게 88g이래. 맞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왜 이상하냐면, 이 탄수화물 1몰을 완전 요소시킨다 그랬어. 그럼 이게 1몰이란 얘기야. 10리터가 1몰이란 얘기야. 그럼 도대체 이거 온도가 몇 도야? 영하 몇 도란 얘기 아니야? 영하 몇 도에서 메탄올 액체인데. 아, 몰라. 상관없어. 그럼 이거 20리터니까 뭐야? 2몰이란 얘기야. 그지? 근데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잖아. 그럼 2몰의 질량은 88g이겠죠. 이 문제는 이제 1몰이 10리터란 얘기야. 그 다음 뭐야 이게? 반응에 참여한 산소 원자의 양? 산소의 원자의 양은 6몰이래. 나 이런 참. 자, 보세요. 지금 이거 1몰을 태웠는데 이거 1몰이 다 쓰였잖아. 그지?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산소 원자가 벌써 1몰 아니야? 그죠? 이 분자가 지금 1몰 반응을 한 거야. 1몰 반응했는데 분자에 산소 원자 하나 들어있으니까 산소 원자 벌써 1몰이지. 그 다음 요거는 뭐야? 25리터는 몇 몰이야? 이거 2.5몰이잖아. 1몰이 10리터니까 25리터면 2.5몰인데 뭐가? O2가 2.5몰 쓰인 거잖아. 여기는 산소 원자 몇 몰이에요? 5몰 있죠.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구나. 그럼 반응에 참여한 산소 원자의 몰수는 6몰 맞죠? 그 다음에 가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가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지금 화학식이 C 2개, H 4개, O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질량비 하면 되잖아요. 탄소 2개. 탄소의 원자량이 12잖아. 24. 산소의 원자량 1이잖아. 근데 4개잖아. 4. 산소의 원자량 16이잖아. 근데 1개잖아. 그래서 저 탄수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비는 2대 4대 1이지만 질량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6대, 그 다음에 1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됐나?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원래 테스트로 해야 되는 걸 제가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몰래? 근데 어차피 동영상 다 올라가잖아. 다 아실 거 아니야, 원장님. 그러면 좀, 야, 근데 대빵 어려운 문제 있다. 이거 옛날에 기출제도 대빵 어려운 문제. 그래서 126페이지 보세요. 이거 다 기출 문제인데 126페이지에 29, 30 풀어보세요. 앞에는 쉬우니까 129페이지 6페이지에 29, 30 두 개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
잡겠어요? 풀려요? 깜짝이야. 아, 나도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나 너 때문에 놀랐어. 어? 나도 너 때문에 놀랐어. 네, 다녀오세요.
해볼게요. 해도 되죠? 뭐 이것부터 순서대로 해요? 자, X2와 Y2가 반응해서 A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근데 반응비는 1대 2대 1. 뭘 따로 얘기해. 다 나와 있는데. 1대 2대 1.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약간 좀 처음에 머뭇거릴 수 있어요. 왜냐면 반응 전에 물질의 양은 부피로 나왔는데 반응 후에 또 물질의 양은 질량이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실험 봅시다. X2의 부피는 11.2L고요. Y2의 부피는 V1L야. 근데 봐봐. 반응 후를 보니까 X2의 질량이 빵그램이야. 그죠? 몇 그램 남았다가 아니라 빵그램이라고. 그러면 질량이든 부피든 빵이면 빵이잖아. 아, 빵 먹고 싶다. 빵은 빵이잖아. 빵그램이면 그 다 쓰였단 얘기 아니야. 이게 하나도 안 남은 거죠. 질량이든 부피든 하나도 안 남은 빵이니까. 그러면 X2 기체는 11.2L가 소모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의 수비가 1대 2대 1이잖아요. 때문에 얘는 22.4L가 쓰였고 얘는 11.2L가 생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체니까.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생성물의 부피가 11.2L예요. 근데 마지막 힌트 있네. 반응이 끝난 후 전체 기체의 부피가 16.8L인데 전체 기체의 부피라는 건 뭐죠? 생성물의 부피와 남은 게 있으면 그 부피를 합한 겁니다. 그죠? 근데 생성물의 부피가 11.2L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16.8L니까 남은 Y2 기체의 부피는 5.6L가 되겠죠. 합쳐서 16.8L. 때문에 V1은 뭐예요? V1은 이만큼 쓰였는데 이만큼 남았어. 때문에 처음 Y2 기체의 부피는 28L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이거의 질량이 0.5g이래요. 지금 이 친구, 요게 질량이 0.5g이에요. 질량으로 하면. 근데 1몰의 부피가 22.4L라고 나왔거든. 그죠? 1몰의 부피가 22.4L라고 나왔기 때문에 5.6L는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에요. 22.4의 4분의 1이 5.6이잖아. 즉 4분의 1몰의 질량이 0.5g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몰의 질량이 뭐죠? 1몰의 질량이 2란 얘기 아니야. 때문에 X2, EY2, 그 다음에 A 했을 때 얘의 분자량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실험을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X2가 V2L 있었고 Y2가 11.2L 있었는데 이번에는 Y2가 다 쓰였어요. 반응 후가 Y2가 빵그램이야. 그지? 다 쓰였단 얘기야. 그럼 얘가 11.2L 쓰였으니까 1대 2대 1이니까 여기는 5.6L가 쓰이고 여기는 5.6L가 생기겠죠. 그지? 근데 반응이 끝난 후 전체 기체 부피, 즉 이거랑 이거의 부피의 합이 22.4L래요. 그지? 22.4L. 그럼 몇 리터야죠? 남은 X2 기체는 22.4에서 5.6을 빼면 16.8. 다시 16.8에다 5.6을 더하면 V2는 22.4L가 됩니다. 됐어? 됐나? 자, 5.6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야? 5.6에다 3을 곱하면? 5.6에다 3을 곱하면? 5.6에다 3을 곱하면 16.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4분의 3몰이라는 뜻이야. 4분의 3몰. 자, 4분의 3몰의 질량이 남은 X수는 21g이래. 그치, 21g. 그럼 1몰의 질량은 얼마야? 1몰의 질량은 28g일 거 아니야. 즉, 분자량이 28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X2, 이거 봐봐. X2의 분자량이 28이고, Y2의 분자량이 2면, A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 쪽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여기는 X2개, Y 4개잖아. 그죠? 그럼 생성물 A는 화학식이 X2, Y4가 될 거예요. 그치? 됐어? 근데 X2가 28이야. 분자량이. 그럼 X는 원자량이 14. Y2가 2야. 그럼 Y의 원자량은 1이잖아.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28 더하기 4니까 분자량 32. 됐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그런데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X2 더하기 2Y2 해서 A 되잖아. 이게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뭐야? X2 1몰과
Y2 2몰이 반응해서 A 1몰을 생성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X2 1몰의 질량 더하기 Y2 2몰의 질량을 더하면 그게 A 1몰의 질량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가 분자량이 28, 그 다음 얘가 2잖아. 그럼 자동으로 그냥 얘는 분자량 32가 되는 거야. 28 더하기 2 곱하기 2. 그럼 32. 이렇게. 그죠? 이 방법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는 반응물의 화학식, 생성물의 화학 분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생성물의 분자식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 나온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 나온 화학 반응식이 A 더하기 뭐 2B 이렇게 C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못 구하잖아. 원자량 구해서 분자량 못 구하잖아. 그지? 그럴 땐 이 방법으로 구해야 된다고. 됐어.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방법을. 원자량을 직접 구해서 하는 거랑 화학 반응식 개수만 보고 딱 구하는 거랑.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진짜?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합시다. 옆에 있는 문제 A 더하기 B는 20입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시면 A의 분자량이 2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반응 전 A, B의 질량 실험 1, 실험 2가 이렇게 나오고. 그지? 근데 실험 1은 A가 다 쓰이지. 반이 끝나면 이게 빵이잖아. 한 개 반응물. 그 다음에 여기서는 B가 다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힌트가 뭐냐면 반응이 끝난 후의 부피가 1번 실험은 8리터, 그 다음에 2번 실험은 6리터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봐봐. 반응 전에 질량으로 나왔는데 반응이 끝난 후는 부피가 힌트가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봐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야 돼. 만약에 여기에 A만 있어, 여기도 A만 있어, 그러면 한 종류의 물질만 있으면 어떻게 돼? 한 종류의 물질만 있으면 질량이 2배면 몰수가 2배일 거 아니야. 한 종류의 물질만 있으면. 그지? 그러니까 부피도 2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지금 얘가 다 쓰였으니까 반응이 끝나면 얘랑 얘가 있을 거고.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다 쓰였기 때문에 반응이 끝난 후에 A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기 때문에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질량을 가지고서 바로 이 부피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지금 이 말이? 한 종류의 물질만 있으면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질량이 2배면 몰수 2배고 부피가 2배야. 근데 여기는 BC가 섞여 있고 여기는 AC가 섞여 있기 때문에 질량을 부피로 바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몰로 바꾸면 좋아요, 몰. A, B의 질량이 처음 나왔잖아. 근데 저걸 몰로 바꾸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A는 분자량이 나왔네? A는 분자량이 2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빨간색으로 쓰는 건 몰입니다, 몰. 그럼 분자량이 2니까 이거 0.2몰이에요. 노란색은 질량이고 빨간색은 몰수예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2니까 이거는 0.4몰입니다. 숫자 제대로 쓴 거지. 됐어? 근데 문제가 있어. B는 분자량이 안 나와 있어. B는 분자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2.8g이 또는 7.6g이 몇 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지? 그렇다고 포기할 거야? 미지수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N몰, 이렇게 N몰 이렇게 잡잖아? 이거 하수예요. 이건 하수라고. 그럼 벌써 미지수가 2개가 돼버리잖아. 그죠? 하나로 통일할 수 있잖아. 왜? 같은 물질이잖아. 동일한 물질이잖아. 그럼 아까 중간에 얘기했듯이 질량이 2배면 몰수도 2배예요. 같은 물질, 한 종류의 물질이면. 당연하잖아. H2가 분자량이 18이잖아. 그러면 1몰이 18g, 2몰은 36g, 5몰은 90g 이렇게 되잖아. 동일한 물질은 질량이 N배면 몰수도 N배야. 그거 봐. 7.6에다 몰 곱하면 22.8이 나와. 딱 3을 곱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3N몰이면 여기는 N몰이 되는 거야. 됐어? 이게 미지수 잡아서 풀어야 돼. 왜? 몰수를 모르니까. 근데 Mn 잡고 풀어도 돼요. 그럴 경우는 이제 둘 다 모를 때. 얘네 둘의 몰수를 다 모르면 그냥 Mn 이렇게 잡고 풀어야지. 근데 이게 지금 모르는 게 지금 동일한 B니까, 같은 B니까 질량이 3배면 몰수도 3배다. 이렇게 해서 미지수 하나로. 잠깐만. 여기 마이크 이제 재채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질량이 3배니까 몰수도 3배. 이런 걸 이용해서 미지수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럼 개수 나왔으니까 하면 되잖아. 1대 1대 2야. 근데 1번 실험에서는 이게 다 쓰인다고 나오잖아. 뒤에. 친절하게. 한 개만 오는 걸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0.2몰 쓰여요. 1대 1대 2야. 그러면 이것도 0.2몰 쓰여요. 그 다음은 이거 0.3몰 생깁니다. 1대 1대 2. 그럼 이거 하나도 안 남고 요거는 3n-0.2몰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 봅니다. 이번에는 얘가 다 쓰이네. 됐어? 1대 1대 2니까 어떻게 돼? n, 얘는 2n 생깁니다. 그래서 반응이 끝나면 얘는 0.4 마이너스 n이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이거 2n 생깁니다. 됐죠? 그러면 반응이 끝난 후에 1번 실험은 몰수가 이거고 2번 실험은 몰수가 이건데 부피비가 8대 6이에요. 됐어? 그럼 부피비가 8대 6이면 몰수비도 8대 6이란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n을 구할 수 있잖아. 됐어? 식을 세워볼게요. 이거 더하면 얼마야? 3m 빼기 0.2 플러스 0.4니까 1번 실험에서는 반응 후 몰수가 3n 플러스 0.2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어떻게 돼?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기체의 몰수가 0.4, 그 다음에 플러스 n몰이에요. 됐어? 근데 부피비가 4대 3이에요. 그죠? 근데 기체니까 몰수비도 4대 3입니다. 그럼 n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1.6. 자, 눈 크게 뜨고, 계산 실수 요 새끼는 접니다. 하나하나 잘 봐요. 9n 더하기 0.6입니다. 넘어가면 1, 넘어가면 5n이니까, n은 0.2에요. 그래서 이건 0.6. 이거 어려운데? 0.4. 그 다음에 n이 0.2. 그럼 여기 0.2. 그 다음에 여기 그냥 0.4. 됐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 야, 그럼 이것도 알 수 있네. B의 분자량 알 수 있네. 왜? 뭐, 계산하기 쉬운 게 좀 이거지. 7.6g이 결국 0.2몰이라고. 그럼 1몰의 질량에다 5 곱하면 되잖아. 5 곱해봐. 5 곱해봐. 그럼 분자는 얼마야? 분자는 얼마야? 에헤이, 38이네. 됐잖아. 7.6g인데 우리가 이게 0.2몰이라는 거 알아냈어. 그럼 1몰의 질량이 바로 분자량이잖아. 그럼 1몰의 질량 구하려면 5로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5로 곱하니까 분자량 38, A는 아까 분자량 2. 자, 대답해야 돼. 그러면 C는 분자량이 얼마? 거봐. 저기 아까 했던 1번처럼 못 구하잖아. 왜냐면 분자식이 제대로 안 나오고 A, B, C로 나왔기 때문에 1번처럼 못 구해요. 그냥 2번처럼 구해야 돼. 분자량 얼마야? 분자량 얼마야? 헤헤이, 분자량 얼마야? 이씨, 몇 번 물어? 분자량 얼마야? 분자량 얼마야? 아씨, 야, 7번 얘기해, 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야, 내가 29번 이렇게 하고 밑에 보기 안 풀었네. 29번 갑시다. 아니, 지금, 이거 했으니까 이거 먼저 합시다. 기억. 뭐야, XY 구해야 되네. X가 이거죠? X가 이건데, 분자량 38이라고 했잖아. 그럼 질량 구하려면 38 곱하기 0.4 하면 돼요. 분자량 곱하기 몰수 하면 질량이 나옵니다. 48에 32, 4, 32, 그럼 15.2g. 그 다음에 여기는 0.2몰 남았어요. 그지? Y입니다, Y. 근데 분자량이 2니까 0.2를 곱하면, 아닌데? 0.3몰, 0.4g이에요. 자, 그래서 X 15.2, Y 0.4니까 더하면 15.6 맞고요. C의 분자량 20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3에서 남은 A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B의 최소 질량은 7.6g이죠? 그죠? 왜냐면 봐봐. 지금 2번 실험에서 봐봐. A가 0.3몰 있었는데 0.2몰 남았다는 얘기는 절반 쓰인 거잖아. 딱 절반 쓰였잖아. 반응 전에 있던 양의 절반을 쓸 때 이게 다 소모된 거잖아. 그럼 나머지 절반을 또 다 반응시키려면 또 요만큼 필요할 거 아니야. 이해돼? 처음에 0.3몰이었는데 0.2몰이 반응하고 0.2몰이 남았어. 그래서 0.2몰 반응할 때 7.6g 쓰인 거잖아, B가. 근데 남은 게 똑같이 남았어요. 이걸 마저 다 반응시키려면 또 이만큼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디귿 맞으면 다 왔네, 5번. 그 다음에 29번 봅시다. 29번. V1, 20 틀렸죠? 바뀌었네. V1, V2가 보기에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 A의 분자량 아까 구했는데 어딨죠? 어딨어? 32. 3번이 답이네요. X의 분자량은 2. 아니죠. X2가 28이니까 이것도 오타네. X2의 분자량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뀌었죠? 4번, 5번이. X2의 분자량이 28이고 Y2의 분자량이 2인 거죠. 됐어?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네요. 자료 해석이. 두 문제는.
됐나?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씩 봅시다. 시간 되는데. 아이고. 이거 쉽다. 이거 두 문제 솔직히 풀었어, 안 풀었어? 풀려, 안 풀려? 아, 그래요? 시간이 안 된다고? 풀고 30분 좀 풀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풀어버렸네. 아, 미안해. 그냥 결국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풀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소리잖아. 그걸 돌려 얘기하는 거잖아. 야, 이 새끼야, 시간을 조금 줘놓고 이 새끼 장난해? 그거잖아. 수능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거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137페이지에 26번 문제. 아, 이거 정말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137, 근데 너무, 이건 좀 쉽다. 137페이지에 26번 문제. 이 유형 잘 나오죠. 어디를 지울까? 이 유형의 문제는 풀어본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지 알아서 샥샥샥 푸는데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봤어? 그러면 와 이거 어떻게 갈피를 못 잡아요. 심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하네요. 원래 처음에 용기에는 A2만 들어있는 거야. 원래 용기에 A2만 들어있는 건데 거기에 X축을 보면 그래프에 X축이 넣어준 B의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0부터 시작이야. A2 기체만 들어있어. 거기다가 이제 B를 슬슬 넣어주는 거야. 그럼 반응할 거 아니야. A2하고 B2가 반응해서 생성물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반응이 끝난 후에 이제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가 Y축입니다. 이해됐나? 처음에는 용기에 A2 기체만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없네. 그 다음에 이제 B2를 점점점 이제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 넣어주면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반응이 끝난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 즉 생성물의 부피와 남은 반응물의 부피의 합이 Y축을 뜻하는 거야.
봐봐, 이거 안 어려운 문제인데. 햄이잖아. 이게 왜냐면 이게 너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 안 풀어봐서 그래. 어떻게 푸는지 알면 되게 쉬워요, 이거. 자, 한번 봅시다. 해도 돼요? 더 기다려. 봐봐. 이게 지금, 봐봐. 만약에 화학 반응식이 A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C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요 문제처럼 여기는 A2긴 하지만 그냥 여기 A로 할게요. 자, A 기체가 일정량이 들어있어. 일정량이 들어있는 데다가 슬슬 이제 B를 넣는 거예요. 실린더에. 그럼 A하고 B가 반응해서 뭐 C가 생기고 뭐 A가 남든 B가 남든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측정한 게 Y축이야. 근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반응마다 다 다르잖아. 뭐 1대 2대인 것도 있고 1대 3대인 것도 있고 뭐 1대 1대인 것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 그거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형태가 좀 다르게 나와요. 모든 화학 반응 그래프가 다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거는 이렇게 그래프가 부피가 일정하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부피가 늘어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는 어떤 반응은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저것처럼 늘어나다가 기울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있어. 근데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중간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한번 바뀌어요. 즉 꺾인다고. 그죠? 왜 꺾여? 이 시점이 바로 무슨 시점이야? 반응이 완결된 시점이에요. 왜 반응이 완결됐어? 이게 다 소모된 거예요. B를 계속 넣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A가 다 소모돼서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 시점이 바로 그래프 꺾인 지점이에요. 그죠? 여기가 반응이 완결된 시점이에요. 왜? A가 기존에 들어있던 A가 다 소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B를 넣어도 더 이상 새롭게 C가 안 생긴다. 그 지점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처음 들어있는 A 기체의 부피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들어있던 A 기체의 부피 당연히 Y절편이에요. B를 하나도 안 넣었을 때잖아. 그러면 그 용기 안에는 뭐만 있어? A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Y절편 이 처음에 들어있던 A2 기체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10L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있던 A2 기체의 부피가 10L라는 얘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봐봐. 대답해야 돼. 반응이 이 지점에서 완결됐어. 그러면 실린더에 뭐만 있어? B만 있기는. B만은 내가 B만이고. B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 못했어요? B만 있는 게 아니라 생성물만 있어요. 생성물만. 왜? A가 다 소모됐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A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해서 A 한 개 넣으면 어떻게 돼? A 다 소모되고 죄송합니다. A가 일정량 있어. 근데 B를 하나 넣어. 그럼 B 하나 쓰이고 요것도 얼마 쓰이지. 또 B를 추가해. 그럼 B 넣은 거 쓰이고 A 얼마 쓰이지. 그러다가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다 쓰이잖아. 그럼 A하고 B가 다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용기에는 뭐만? 생성물만 있다고. 그럼 뭔 소리야? A 처음에 있던 10L가 다 반응에 참여했을 때 생성되는 C의 부피는 20L구나. Y축.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에서 Y축 값이 뭐냐면 얘가 다 소모됐을 때 생성물의 부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나왔네? A하고 C의 부피비가 1대2니까 개수비는 1대2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야? 얘만 알면 돼요. 근데 이게 부피로 안 나오네? 쉐가. 그죠? 이게 부피로 나오면 A 10L를 다 반응시킬 때 넣어준 B의 양이 부피로 나오면 그냥 끝이잖아. 1대 몇 대 몇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뭘 쓰네? 그지? 그래서 뒤에가 나오는 거야. 여기. 뒤에를 힌트를 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자, 여기서 반응이 완결됐어. A가 이제 없어. 그 다음 A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더 이상 추가로 B를 넣어도 더 이상 C는 안 생겨. 됐지? 근데 왜 부피가 늘어나? B를 계속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요 뒤에 부피가 늘어나는 거, 여기 뒷부분에서 부피가 늘어나는 건 B 때문에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B를 0.5몰 넣었어요. 추가했단 말이야. 근데 부피가 20에서 40이 됐네? 그러면 B 0.5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40L구나. 죄송합니다. 20L구나. 그지? 20에서 40이 됐기 때문에. 그죠? 이거 20L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A 10L를 다
반응시켜서 반응이 완결시킬 때까지 넣어준 게 20m니까 화학 반응식 예수비는 1대 2대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료 해석하는 거 아는 사람은 이거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시간 걸리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했던 거는 니네가 못해서가 아니야. 못해서가 아니라 이거 처음 풀어봐서 그래. 됐나? 됐나? 자, 봅시다. 이렇게, 여기 잠깐 이쪽으로 와봐. 봐봐. A가 일정량이 있는 데다가 B를 넣는데, B를 넣으면서 이렇게 부피 측정하는 거잖아. 봐봐. A가 10L가 있었어. 아니, 10몰이 있었어. 근데 B를 1몰 넣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A는 스몰 A 몰만큼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C는 스몰 C 몰만큼 늘어나겠죠. A가 만약 100몰이 있었어. 근데 B를 1몰 넣었어. 근데 1대 A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 얘가 1몰 다 쓰이는 동안 얘는 스몰 A몰이 사용될 거 아니야. 그럼 반응 보니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C가 스몰 C몰만큼 생길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스몰 A랑 스몰 C가 개수가 만약에 똑같아. 여기도 2고 여기도 2야. 그럼 어떻게 나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2번처럼. 이해돼? 이걸로 한 번 더 할게. 이걸 1몰 넣어줘. 그럼 A 대 1 대 C니까 개수가 이거 1몰 넣어줘. 그럼 이게 스몰 A만큼 줄어든과 동시에 스몰 C몰이 생기잖아. 그지? 근데 그게 똑같아. 이거 2몰 줄었는데 이거 2몰 넣으려면 몰수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안 변하는 거야. 반응이 끝날 때까지. 됐어? 그래서 2번처럼 그래프가 나오는 거는 요 A하고 C가 개수가 똑같을 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지. 1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1번은 점점 부피가 줄어드는 반응이 일어날수록 줄어드는 게 더 큰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개수가 C보다 A가 크면 그래프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한 3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피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게 몰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이럴 때 나오는 거 맞잖아. A보다 지금 C가 크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이제 어떤 화학 반응식의 예수가 좀 특이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중간에 꺾이는 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저건 다 꺾이잖아.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중간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뀌고 그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이 기존에 있던 A가 다 쓰여서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이라고 가르쳐 줬잖아. 근데 이렇게 기울기가 안 변하는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어. 이거는 나도 몰라. 뭘 모르냐면 B를 얼마큼 넣었을 때 반응이 완결된 건지 나도 몰라요. 진짜 나도 몰라. 여기서 반응이 끝난 건지 여기서 반응이 완결된 건지 여기서 반응이 몰라.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경우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을 힌트를 줍니다. 여기서 반응이 끝났어. 이렇게 힌트를 줘. 저도 그거 안 보면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개수가 어떤 경우냐면 이럴 때예요. 이럴 때. 그래서 반응물 쪽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 쪽의 개수의 합이 똑같아. 1 더하기 1, 2잖아. 이럴 땐 똑같은 실험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안 변하고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똑같은 문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다 아는 거야. 딱 봐. 그러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a, b 더하면 c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근데 여기가 a, 여기가 1, 여기가 2야. 그럼 손도 안 대고 그냥 이게 1인 거 알아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유형이 좀 잘 나오거든. 근데 이제 나오네 이게. 그지? 그래서 어쨌든 봅시다. 기억보기 보시면 A 더하기 B는 3이고요. 개수. 그 다음에 C는 2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니까 틀려. 그 다음에 화학반응식의 개수를 알아냈기 때문에 C의 분자식 알 수 있죠? 그죠? A 2개와 A 원자 2개와 B 원자 4개를 가지고 C 분자 2개를 만들었으니까 C의 분자식은 어떻게 돼? 죄송합니다. A, B2가 되겠죠. 그래야만 A 2개, B 4개가 맞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 여기잖아. 가에서 반응 후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 해보면 되죠, 뭐.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 예수 알아요. 이렇게 돼요. 자, 처음에는 A가 10L 있었어요.
근데 봐봐. 여기에 절반이잖아, 지금. 0.25몰이잖아. 그럼 몇 리터야, B는? 10리터겠지. 그치? 가시점까지 넣어준 비기체 부피는 10리터. 그냥 하면 되잖아. 1대 2대 2니까 1대 2대 2예요. 사라져요. 5 남아요. 10 생겨요. 1대 2. 그래서 A2와 X의 몰수비, 즉 부피비는 1대 2입니다.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나옵니다, 이 유형. 그지? 그래서 중요한 유형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좀 문제 푸시고, 가세요. 아니, 다 푸시고 아니면 지금 가면 안 되고.